그리고 굳이 매도 시기를 따지지 마세요. 특별한 비상상태가 생기지 않으면 가능한 팔지 말고 계속 사모으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을 텐데 4년 동안만이라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며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고 특히 투자해서 큰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 자금으로 비트코인 모으기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8천만 원대에 있던 비트코인이 짧은 시간 내에 지금 1억 5,500까지 와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설날에는 어느 정도 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팩트에 의해서 이게 계속 오를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개의 팩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암호화폐 역사에서 큰 획을 걷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죠. 우선 예전에는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 매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 문제, 회계 문제, 사두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수탁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ETF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오지 않아도 주식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하는 사람들은 우리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게다가 이게 나오자마자 아주 대박을 쳤어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ETF 상품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몰렸다는 얘기기도 하죠. ETF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블랙록의 대표 레리 핑크가 TV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은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하며 앞으로 모든 금융의 자산 토큰화는 금융기술의 두 번째 혁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만을 목표로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고 더 큰 그림은 앞으로는 모든 금융이, 즉 현재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모든 금융이 토큰화돼 가지고 온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되는 걸로 다 바뀔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시작한 금융기술의 혁명은 앞으로도 더 큰 방향으로 더 넓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는 미국이 그간의 규제적인 정책에서 친암호화폐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만 바뀐 게 아니라 미국 입법부도 다 바뀌었어요. 하원이나 상원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그림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 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게 반암호화폐 성향의 의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여태까지는 암호화폐의 규제적인, 부정적인 법이 발의되고 제정되었다면 앞으로는 친암호화폐 정책의 법이
발의되고 제정될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강요 임명에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대거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암호화폐에 대한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제는 비트코인이 개인의 투자 수단을 넘어서서 이제 국가 단위의 투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은 힘겹게 개인들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답니다. 여태까지는 암호화폐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런 자산시장이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투자를 꺼렸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 자체가 친암호화폐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기관들이 거시경제 흐름만 좋다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 4분기에는 이 시장에 뛰어든 기관 투자자 숫자가 944개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많은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투자자들, 곧 자산 운용 규모가 1억 달러가 넘는 기관 투자자들의 숫자 자체가 7,0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전체 기관 투자자들을 다 합치면 10,000개도 훨씬 넘는데 1억 달러 이상만 7,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944개가 입지를 시작한 거니까 한 13% 정도가 입지를 시작한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난해 하반기에는 채널리시스 보고서에 의하면 북미에서 발생한 가상자래 거래의 약 70%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였다라고 분석하면서 즉 이 자금은 개인들의 투자를 보기 힘들고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제는 이 시장이 개인들보다는 기관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임을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의 유동 비트코인 물량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이 거래소에 내놓은 물량은 2022년 7월에 338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쫓아가 보면은 최근 2025년 1월 수량은 230만 개로 자그마치 2년 반 사이에 108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시장에서 비트코인 유동성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산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를 시장에 놔두지 않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전체 유동 물량의 한 85% 정도가 지갑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전체 물량의 이제는 90% 가까운 물량이 지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제는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신생 자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전체 자산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파생 상품이 4분의 3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한 13% 정도 되고 주식 시장이 한 5%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체 자산 시장은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할 거 없이 다 1%가 넘지를 않습니다. 이거 다 합쳐도 지금 1%가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러한 신생 시장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정말 몇백 원뿐이 안 하던 게 지금 자그마치 1억 5천이 넘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치조차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자산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실물 금을 넘어서는 규모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1%, 2% 이렇게 높아질 때마다 가격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블랙록의 CEO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는 금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빠른 상승세를 예견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금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중에서는 5년 내에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의 시총이 금의 시총을 따라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중요 요인은 각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는 대선 후보였었죠.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주요에서 등단한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거를 어떻게 법안을 발의해서 할 건지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굳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발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주정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4개 주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브릭스에서 비트코인을 그들의 무역 통화로 쓰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발빠르게 그간 금지해왔던 채굴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지금 사실상 채굴이나 거래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채굴과 밀거래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밀채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체 비트코인의 55%를 지금도 중국에서 채굴하고 있고 밀거래 또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페이지가 루미스 상원의원이 100만 개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우선 미국은 몰수 비트코인이 20만 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일단 20만 개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연준 산하에 12개 지역 연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법정으로 정해진 지급준비금보다 더 넘쳐나는 돈, 한마디로 이를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그 초과 지급준비금 중에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손쉽게 100만 개를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은 100만 개를 20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미국 부채의 절반을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량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자본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2021년 5월에 모든 채굴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때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일시에 채굴을 중지하고 정부의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특별한 단호한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채굴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55%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 틈을 틈타서 미국이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면서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채굴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합쳐서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95%를 이 두 나라에서 독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과 탄생 목적, 그리고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3자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뢰를 구축한 통화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경제학자들의 염원이 어떤 한 나라의 패권적인 통화가 아니라 세계화폐를 그들이 꿈꿔왔어요. 이건 케인즈서부터 하이에크 그 후대일까지 경제학자들의 계속된 염원입니다. 과연 그들은 왜 세계화폐를 꿈꿔왔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이거는 몰수 불가 통화예요. 즉 전쟁이 난다거나 다른 사변이 나면은 은행을 동결시키고 국경을 봉쇄하고 함으로써 자본 이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거는 국가나 은행이 함부로 동결시킬 수 없는 그러한 세계적인 통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테마들을 아시려면 사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나중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거는 가격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에 동의를 한다면 이거는 그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려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믿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그거는 공부에서 생겨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의 앞으로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는 적금 들듯이 매주 혹은 매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아마 좋은 성과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매도 시기를 따지지 마세요. 특별한 비상상태가 생기지 않으면 가능한 팔지 말고 계속 사모으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을 텐데 4년 동안만이라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적립식 장기 투자의 장점은 매입 단가를 평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주가가 내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마추어들이 가장 하기 힘든 건데 우리는 포모와 포드에 시달립니다. 즉 가격이 오를 적에는 이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높은 가격을 쫓아가서 삽니다. 그러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더 이상 떨어져서 낭패 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겁에 질려서 팔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높은 가격에 사고 낮은 가격에 파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심리에 약한 거죠. 그런데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다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 때 왕창 사서 가격이 떨어지면 낭패를 본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 가격의 등락에 구애되지 않고 꾸준하게 물량을 매입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변동성 노출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모와 포드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금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적에는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모아야 노후 자금이 마련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미래 가격을 전망한 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의 전망에 의하면 2030년 곧 앞으로 5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에 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가 1,300만 달러라고 전망한 근거는 향후 2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을 29% 정도로 잡았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비트코인 상승세를 보면 이 29%라는 수치는 이거는 무모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 29% 정도만 오르면 20년 후에는 1,300만 달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이클 세일러의 전망에 동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모아야 노후자금, 즉 우리가 보통 노후자금을 얘기할 적에 보통 1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20년 후에 10억을 마련하려면 지금 비트코인을 얼마치나 사야 될까요? 이거를 현재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두면 20년 후에 이게 1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16억 2,852만 원이에요. 이거 제가 힘들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매월 혹은 매주 형편 닿는 대로만 조금씩 담아가면 누구나 쉽게 1, 2년 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런 노후 보장 시스템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누구나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만 모아야 되는지 혹은 다른 코인도 같이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변동성에 노출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대박의 꿈을 쫓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는 가급적 피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23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5.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4.5%가 죄다 알트코인 거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동성이 높은 어떤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오면은 많이들 나가 떨어지고 일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암호화폐도 패시브 펀드를 할 수 없을까라는 데 착안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펀드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 수익률보다 좋습니다. 이건 워렌 버핏이 내기로도 입증을 했는데 즉 패시브 펀드라는 건 주식시장의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 혹은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게 바로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인데 이거는 사실은 암호화폐 도미넌스 비중대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에다 60, 이더리움에다 10, 기타 알트코인에다 30,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로,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주식하듯이 매입 매도 시기를 정해서 이거는 재미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60대, 10대, 30, 즉 비트코인 60, 알트코인 40 이런 비중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암호화폐 못지않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품들이냐면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을 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STR이라고 그들의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수익률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 시장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태까지는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에요. 이건 지난 4년간 자그마치 162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한 일본의 메타플릿이라는 데는 지난 6개월간 1200%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 주식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들 주식들도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암호화폐 시장에 따로 들어오지 않아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을 사모으시면은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식시장에 암호화폐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도 나온다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시총 5개 혹은 시총 10개를 모아놓은 이런 ETF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MSTR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우선은 암호화폐에 비해서 대중 접근성이 훨씬 쉽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기관들이나 암호화폐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삼으로써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에 간접 접근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비트코인 ETF 투자를 사실상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대신해서 삼으로써 오히려 서학개미나 우리 연금공단도 이 주식 많이 사서 큰 재미를 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